작곡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 조성이 사회통합에 부합하는 것처럼 해석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행사에서 새의 왼쪽 오른쪽 날개가 향하는 곳이 다르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좌우 날개론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공원 조성은 반헌법적이며 이를 막는 건 비정상적인 정체성을 바로잡는 행위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와 육사가 검토해 결정할 거라며 목소리를 아끼는 모습입니다. 흉상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동시에 국방부 장관 퇴진을 요구한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류도 읽힙니다. 국민의힘 움직임은 대통령실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공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철거가 아닌 이전 문제라며 국방부와 육사에 공을 넘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율성이라는 분을 기리는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공에 힘을 싣고 야당은 철진한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역사적 인물을 둘러싼 이념 공방은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민주평통 간부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가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속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도 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는 생존을 위해 가짜뉴스를 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좌표가 어딘지 알아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5월 국무위원들에게 정확한 노선을 강조했는데 최근엔 공개 발언으로 이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이고 우리 민족이 그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똑같은 DNA를 가진 민족인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했고 다른 쪽은 세습 독재와 통제 경제를 택해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그런데도 이념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헌법 가치나 정체성 면에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자 원칙을 가지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련 공산당원인 홍 장군의 흉상을 투철한 대적관이 필수인 육군사관학교에 두는 게 맞느냐는 취지입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예민한 시점, 역사, 이념 논쟁은 정치적 손해라는 여권 내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선명한 노선이 어떤 나비 효과가 될지 반신반의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민주당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기에도 모자랄 시기에
대통령이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비판 세력의 적개심을 드러내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통합을 도모하지는 못할 망정 끊임없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서 국익보다는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대통령이 언제까지 남탓만 할 거냐며 강도 높게 쏘아붙였습니다. 전 정권이 나라를 거덜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거덜내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딴 나라에 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찔한 사람은 대통령의 폭주를 지켜보는 국민이라며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도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히 세워주기 위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강조하고 또 공유한 거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국정 운영의 일단 우선점들, 지향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말이 뭐가 문제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파탄,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중시하지만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정쟁에 몰두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국정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제1야당에 대한 엄포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만큼 반발 기류도 거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가뜩이나 냉랭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민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통합을 도모하지는 못할 망정 끊임없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서 국익보다는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어디 벤츠 600하고 뭐 이런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전 정권이 나라를 거덜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거덜내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딴 나라에 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작심 발언입니다. 요 며칠 동안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 반복됐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뭐 갈라치기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좀 이제 센 발언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통 이제 조금 뭐라 그러죠? 국민들에게 너무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약간 중의적인 발언,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사실 이제 1 더하기 1에 대한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하신 건데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돌리는 건가? 협치 문제도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야는 항상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협치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반드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전 정부 탓 안 하시겠다고 1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셔가지고 예. 전 정부 탓을 하시니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말의 대표성을 갖고 대통령이 한번 말을 하시면 그건 또 뒤집을 수도 없어요. 뭐 장관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다시 번복할 수 있지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발언이 쌓이면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밖에 안 남아요. 그런 부분을 좀 대통령이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병민 최고위원은 연찬에 갔었잖아요. 네, 그 참석했습니다. 연찬회 그 참석자들도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저런 센 발언들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했습니까?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면서 이른바 동지의식 비슷한 걸 갖고 있어서 대통령이 만났던 연찬의 자리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고 대통령도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연찬의 자리 매달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 정도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정당의 행사였거든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처럼 시종일관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의 사사건건 발목 잡는 일들이 이어질 거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측되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타개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외교 안보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되니까 정부가 이 운영하고자 하는 재정 운용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언론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정부가 가야 될 기조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박수치면서 적극 화답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화법보다는 좀 윤석열 대통령만의 그 직설 화법으로도 좀 유명하긴 한데 이번에 이제 이런 작심 발언이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총선 8개월 앞두고 또 정기국회 앞두고 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석도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제 본인이 취임하신 이후에 30%에서 40%고 30% 박스권에 거의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총선에서 본인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총선에 나올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되면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도층을 좀 더 공고하게 묶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고 중도층이 아니고 참 보수층을 공고하게 묶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선명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도층으로 확장이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명확하게 이념 문제나 아니면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을 좀 더 공고하게 묶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결국은 이제 총선이 나고 아주 몇 퍼센트 차이, 수도권 같은 게 1, 2% 차이로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수 진영까지도 돌아서는 것을 막으면서 보수층을 결집을 시켜서 총선에서 승리를 좀 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그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중도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층들을 얼마나 설득해내느냐가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를 역할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중도층 입장은 저렇게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하고 예산 정국에서 또 사실은 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원하시는 성과를 내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강한 어조의 여러 발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시죠. 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이념이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건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녹취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녹취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뭐 협치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거는 뭐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네. 이념이 중요하다.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낡은 이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시종일관 설명하고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야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타협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게 된다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성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중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누가 뭐래도 2024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윤석열 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담긴 예산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예. 지난날 이 확장적 재정 정책, 이 무리하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서 국채가 늘어나게 되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가계부채가 수백조가 늘어났던 게 지난 정권의 과오기도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또 재정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가야 되고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들이 이념이고 가치고 철학이다. 근데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이런 근본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기존에 있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무분별한 재정 운용들을 하게 되는 것들은 이건 좌도 우도 아니고 미래가 아닌 거꾸로 퇴행하는 정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힘을 다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제 발언들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의 차이를 좌우가 아닌 앞뒤로 표현을 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념이란 말의 의미를 약간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확하게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치와 철학과 이념을 함께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뭐 예를 들면 기념사, 경축사라든지 최근에 했던 발언들과 연관시켜 보면 이념은 예를 들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 예컨대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게 이제 이념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 이렇게 뭐 분리를 한다거나 국가를 또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야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념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 발언을 들어보면 이념이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철학이라고 그래요 또.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철학은 뭐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성장과 분배, 예컨대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저 공고한 어떤 지원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걸 이념과 또 엮어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념이라고 하는 게 그 철학이 맞다면 국가가 운영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그게 공산 전체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좀 구체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 정의 자체를 구체화해야 돼요. 예. 이념이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쪽 얘기했다, 왼쪽 얘기했다, 오른쪽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념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 전체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또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예.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야당도 국가가 운영되는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협의하고 협치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랑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것을 늘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들으려는 귀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념 논쟁 관련해서 이제 가장 그 뜨거운 이슈가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다. 뭐가 옳은지 냉정하게 보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맥락은 어떤 걸로 읽어야 됩니까? 대통령의 지시, 발언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집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요. 일단 균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육군 사관학교의 교과 과정들에 있는 6.25 현대사에 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다시금 없애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고 그 과정 중에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도 이제 설치가 돼 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높게 평가받고 기려야 됩니다만은 육군 사관학교 내에서의 각종 이해관계들이 조금씩 다른 만큼 어떤 적재적소에 맞춰서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독립영웅들을 또 육군 사관학교의 정신에 맞추어서 우리의 지금 있는 대적관과 그리고 어떻게 안보를 지켜나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게 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의 가장 거친 비판 중에 하나는 영웅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른바 폄훼하는 것 아니냐라는 언급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서 윤봉길 기념관을 비롯한 이런 독립운동 정신을 높게 기리면서 지난날 정치 참여 출발 선언들을 해왔던 점들을 비춰보건대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뭐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석자들은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있는 것이 낫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의중을 전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하면 참모들 입장에서 당연히 저게 무슨 뜻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 얘기면 본인이 이제 받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얘기면 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옮겨야 되겠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예컨대 옮겨라 또는 뭐 그거 거기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는요 옮겨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참모들에게 지시를 할 때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결국은 참모들이나 아니면 장관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들을 하나씩 던지면 결국 그게 현실화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을지는 저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작심 발언에 대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뉴라이트 의식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뭐 지도가 이거밖에 안 되고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 뭐 이런 거에 대한 원망이 저놈들 전부 저거 날 지지하지 않는 놈들은 저 반국가 세력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닌가
보여져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저러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늦깎이 의식화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늦깎이 그런 좀 의식화가 되면은 원래 좀 늦게 늦깎이 뭐가 되면은 더 열정적이에요. 네, 늦깎이 의식화된 게 아닌가. 원래 늦게 의식화되면은 더 열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에서는 시종일관 뉴라이트 언급을 하면서 이념적으로 경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설파하면서 이 묻지마 북한 지원, 묻지마 북한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해왔던 지난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포퓰리즘에 기반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기조하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뒤로 물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죠.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타협하고 또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보다 이걸 한번 제대로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서 제대로 된 방향성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지금 강도 높은 목소리들도 조금은 중도적인 상태로서 어느 정도 조정의 과정들이 거치게 될 텐데 현재는 너무 무리하게 나갔던 일들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강경 발언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당부도 했다 그래요. 여야 스펙트럼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하면 안 된다. 싸워라. 이렇게 또 주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내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싸워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자꾸 하시는 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이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라.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이 되잖아요. 지금은 협치가 힘들다 이렇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야당과 협치를 안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지금 의석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과 협치를 하고 야당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좋든 싫든 현재 국회 구성으로 보면 야당이 훨씬 의석이 많고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국정 운영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싫어도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정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타협이고 협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들이 본인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는 뭐 때때로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 돼버리면 안 돼요. 싸움은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설득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건전한 주장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예산안도 통과가 되려면 이제 여야 협치가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말에 굉장히 좀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고요.